탓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다 내 탓이에요. 네. 제목은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태도,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.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태도. 제가 제 책이 있거든요.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. 뭐 일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네, 제 블로그에서 제 그 어린 시절, 제가 타 방송, 다른 채널 방송 나가서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저는 되게 어렵게 가난하게 컸긴 했지만, 네, 우연한 계기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남들은 뭐 저를 뭐 부자다 아니다 뭐 말씀할 수 있겠지만, 저는 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. 부자의 정의는 뭐 내가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뭐 패시브 인컴이 더 크면 부자다,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이미 뭐 오래전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. 이 책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하나가 이 태도예요, 태도. 제 글을 보시면, 네, 일관되게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. 태도가 중요한 게 되게 많죠. 네, 제가 감사도 많이 강조하고, 그죠? 그리고 뭐 인정하고, 남의 말들 경청하고, 네,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강조하죠. 근데 오늘 드린 말씀은, 네, 이거는 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. 전적으로 성공의 관점으로, 돈을 잘 벌고 어떤 사업에서 성공하든 투자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태도 딱 하나만 꼽아라 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. 내 탓.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내 탓이다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. 나쁜 일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죠? 수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. 뭐 작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 아들이, 우리 딸이, 우리 자녀가, 아들이 시험을 망쳤다. 시험을 망쳤다고 쳐보세요.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어요. 그쵸? 엄마의 입장, 아빠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못 본 당사자도 물론 되게 화가 날 수 있겠지만, 엄마 아빠는 쟤는 공부도 안 하고 대체 뭐 한 거야 라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그쵸? 아들이 시험을 망쳤다. 제가 나 닮아서 못했나 보다. 이것도 내 탓이죠.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망쳤다.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진짜 내 탓이에요. 아들이 시험을 망쳤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?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시험을 망친 아들이 기분이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순 있지만 아들의 시험 성적이 내 성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대체로 너무 이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자녀는 자녀일 뿐이거든요. 자녀의 성적은 자녀 거예요. 내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거는 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은 내가 여기다가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. 물론 독립적이진 않잖아요. 완벽하게. 아들이나 딸이, 자녀가 시험을 못 보면 왠지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내 성적표를 받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거든요. 하지만 거기에 뭐랄까, 그거를 내 성적표로 여긴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.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. 자녀가 시험을 못 봐서 뭐 나중에 뭐 사업을 성공을 하든 돈을 잘 벌든 부자가 되든 못 벌든 그거는 다 전적으로 자녀 본인의 책임이에요.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부모님이 좋은 뭐 유산을 물려주거나 좋은 자질을 물려주면 뭐 거기서 득이 될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그거는 어찌됐든 다 자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를 내가 좀 책임져 주려는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. 진아영 교수님의 정신과, 소아정신과 의사시거든요. 진아영 교수님이.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이거 최근에 나온 신작인데 이 책을 읽고
제 육아관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. 네, 바로 이거지 하고 앞으로 누가 나에게 육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책을 추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진하윤 교수님의 본질 육아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마음을 열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. 마음을 열고 읽어보세요. 네.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. 그래서 좌절을 했다. 여기에서 좌절을 했다. 실패한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. 근데 사업을 할 때 돈이 안 드는 거 하라고 말씀드렸죠. 제가 영초 성공법 이야기할 때. 영초 성공법 뭔지 모르시면 네, 제 성공학 칼럼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. 이게 타격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 돈을 많이 쏟았을 수 있어요. 내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해도 타격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. 근데 그것도 내 탓이죠. 근데 대부분은 경기 탓하고 나라 탓하고 코로나 탓을 하거든요. 탓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다 내 탓이에요. 그리고 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. 그러면 대부분은 배우자를 탓하잖아요. 저는 남자니까 우리 와이프 왜 이렇게 나를 안 챙겨주지?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싸납지? 성격이 왜 이렇게 안 좋지?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? 참견을 너무 많이 하는데?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좀 마음을 많이 못 헤아려줘서 저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구나. 내가 먼저 잘해야지.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엔 이것도 다 내 탓이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 내일 이제 JTBC 마라톤 나가니까 마라톤에 나가면 한 32km 이후부터 진짜 마라톤이거든요. 마라톤이 42km 뛰잖아요. 그쵸? 32km쯤부터 다리가 매우 아파요. 그러면서 이제 부상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부상 때문에 완주를 못했네. 여기가 다쳐가지고 기록이 안 좋았네. 막 이렇게 부상을 탓하거든요. 사실 이 부상도 전형적인 내 탓이죠. 네, 부상 관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니까 네,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진 않지만 나름의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는 큰 프로젝트거든요.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. 근데 이 날을 위해서 컨디션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. 정말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한 이 날짜에 맞춰서 컨디션을 미리미리 좀 잘 맞춰야 되거든요. 먹는 거 뭐 감기 조심하고 잠자는 거 잘하고 컨디션 관리를 그때그때 잘하고 마사지 잘하고 해서 부상 관리를 본인이 했어야죠. 네, 부상은 대체로 욕심에서 나오거든요. 욕심에서. 욕심부린 내 탓인 거죠, 이것도.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잘 된 거, 잘 된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를 잘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JTBC 마라톤에서 기록이 되게 잘 나왔다. 그럼 내가 열심히 한 탓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아니야, 운이 좋았어. 라고 하나, 뭐, 이렇게 좀 겸손의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자주 하는 소리이기도 한데, 여러분 겸손하지 마세요.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우리는 그렇게 유명인도 아니고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릴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겸손하면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재석 정도 되는 유명인이고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다. 뭐 내가 유튜버인데 신사임당이다. 그럼 누구나 뭐 인정해줄 수 있죠. 근데 그 정도 급이 되지 않으면 잘한 건 잘했다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저는 성공에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남들이 왜 나를 잘 안 알아주지? 남들이 내가 무슨 수로 나를 알아줍니까? 내가 어필을 하고 내가 이걸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한테 의뢰를 하겠죠. 사업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보일 수 있어요. 실제로 자신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보고 사람들은 신뢰를 얻거든요. 사업에 있어서 신뢰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. 그쵸? 겸손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우리는 겸손할 때가 아닙니다. 겸손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룬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겸손합시다. 우리는 지금 겸손할 때가 아닙니다. 네. 성공을 위한
단 하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장점이 내 탓이잖아요. 내가 잘못했잖아요. 그쵸? 내 탓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대안이 생깁니다. 그리고 넥스트가 생겨요. 아, 내 잘못이지.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보면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. 그죠?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.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죠.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? 왜? 이런 건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. 남 탓하려는 거잖아요. 왜? 왜 일어났나? 원인을 찾고 뭐 이런 거.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. 그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누구 문책할 때나 기관에서 그럴 때 하는 일이죠.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. 코로나가 일어났다. 아, 일어났구나. 왜 일어났을까는 사실 미국에서 발생했든 중국에서 발생했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? 일단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?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 탓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. 제가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그 설명회를 할 때 좀 사업장을 빌려서 많이 하거든요. 커피숍을 빌리거나 그때는 이렇게 맘스터치에서 설명회를 했어요. 제가 설명회를 저 학원이나 공부방 할 때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, 맘스터치를 빌려가지고 제가 분명히 11시에 빌려서 12시까지 사용을 하기로, 맘스터치에서 로비에서 설명회를 하기로 1시간 동안 그렇게 대관을 했어요. 대관을 하는 대가로 테이블이 그때 한 30개였나?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럼 제가 햄버거 세트 30개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관을 했어요. 근데 대관을 다 했는데 이제 전단지도 찍고 광고도 다 하고 홍보가 다 됐죠.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. 맘스터치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. 12시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니까 11시 반에는 끝나야 된다. 대관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난 이미 광고가 다 나갔는데, 그리고 전 통화 녹음 내역도 있었거든요. 12시까지 대관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. 이것까지 다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쵸? 그 사장님도 되게 좀 뭐랄까 하이 텐션으로 좀 기분 나쁘게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여기에서 싸워야 되나? 근데 전단지가 이미 다 나간 상태에서 12시까지 하든 11시 반까지 하든 대관해 주시는 분이 나한테 협조를 안 해주면 그 행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11시 30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1시 40분에 마치면 그럼 대관을 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도 다 알거든요. 이렇게 대관하기로 한 거. 다른 직원이 받았거나 했겠죠? 그러니까 좀 누그러지면서 네,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분량을 줄여서 11시 4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협의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여기에 맞게 또 행사를 준비해 나갔죠. 근데 제가 여기에 대응해서 화를 내고 당신 때문에 행사 망쳤어,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, 막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제가 됐든 이 맘스터치 사장님이 됐든 둘 다 기분이 안 좋고 좋은 득은 하나도 없었겠죠. 행사를 제대로 아예 할 수가 없을 테니까. 그리고 행사 취소됐다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다 안내를 또 했어야 되겠죠. 저는 더 힘들었을 거야, 아마. 제가 더 많이 힘들었겠죠. 근데 겨우 20분 일찍 끝냄으로써 이거를 무난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.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차 타고 있어서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. 와이프는 옆에서 막 식은벌떡하고 막 화가 났는데,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와이프가 제가 전화 끊자마자 당신 짱이다,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. 자기는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자기는 되게 놀랬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성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
저는 뭐 1, 2년에 한 번 화 날까 말까. 화가 그렇게 자주 나지 않아요. 물론 이렇게 가끔 버럭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드문 케이스고 대체로 이성적입니다.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. 이것도 어찌됐든 내 탓이죠. 네, 그 사장님하고 쇼부를 봤어야 되는데 직원하고 아드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아드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하고 전단지를 다 뿌리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안 해봤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내 탓도 어떤 경우든 다 내 탓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넥스트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,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, 네,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앞으로 모든 일은 다 내 탓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머지않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러면 성공 안 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몇 가지 좀 광고 말씀이 있어서, 네, 시작하기 전에 광고 몇 개 하고, 네, 그리고 시작할게요. 제가 분당이랑 반포에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, 분당 메이저 수학학원에서, 네, 함께 하실 선생님을, 네, 모십니다.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.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있었어요. 분당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을 모십니다. 그러니까 이 글이 있는 한은, 네, 아직 모집을 하는 거고요. 모집이 끝나면, 네, 제가 이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당에서 제가 수학학원 운영한 지 2010년 10월 10일부터 했으니까 13년 차 정도 됐죠. 네, 제가 피땀 흘려서 네, 제 손때에 묻힌 곳이기도 하고요. 네, 지금은 홍인철 원장님께서, 네, 분당의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해주시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관리를 더 잘해주고 계십니다.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선생님 분들 중에는, 네, 여자 선생님 분 중에는 출산을 하고, 네, 다시 다시 돌아오셔서 또 학생을 가르치고 계세요. 네,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고, 여자분들도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, 네, 경력이 단절되셨어도 제한은 없습니다. 단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하거나, 네, 대학 졸업 이상, 네, 돼야 돼요. 대학교 한 3학년 뭐 이상 되는 학력은 돼야 되죠. 그건 뭐 모든 학원 강사의 공통적인 거니까 저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, 네, 그 뭐 급여나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좀 자세히 다 적어놨거든요. 네, 이거 보시고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. 초중 선생님과 중고 선생님, 뭐 초중고 다 하시는 선생님, 수학 전문 학원이니까, 네, 수학 강의만 합니다. 관심 있는 분은 꼭 좀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좋은 분이 들어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, 네, 사업하는 입장에서 관심 갖고 좀 지원 좀 해주시길,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. 네,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도 광고인데요. 제가 그동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죠? 제가 보통 낮 12시 하거든요. 지금도 낮 12시 하죠. 이제까지는 어떤 거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하고 어떤 거는 다시 보기 안 되게 하고 좀 제가 임의로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이렇게 아무래도 편집이 안 된 좀 생방이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버벅이고 막 이런 것도 좀 나와서 그대로 계속 공개하는 게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정말 초저가로 990원, 한 달에 990원이거든요. 멤버십 가입, 뭐 이게 가입 누르는 거 있을 거예요. 네, 가입을 누르면 다시 보기가, 네, 가능하게 제가 설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바꿀 겁니다. 지금 이 영상도 지금 라이브로 되잖아요. 라이브 시간엔 라이브를 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따가 또 비공개로 바꿀 거예요. 하지만 회원 그냥 990원 내고 들으시는, 네, 회원분들은, 네,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다시 보기 해도 편집 안 된 영상이니까 좀 버벅이거나 좀 진행이 미숙할 수 있다는 거, 네,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네, 990원입니다. 제일 싸지 않습니까? 990원이 되는지 몰랐어요. 1000원부터인지 아는데 990원 되는 거 보고 바로 990원으로 만들었습니다. 공개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